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한국이 강국으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마 다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반도체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구리와 같이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성질을 지닌 도체와 고무처럼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성질을 모두 가진 그 사이의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입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활용하여 PN 접합을 통해 전류의 흐름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PN 접합형 다이오드나 PNP 접합, NPN 접합을 이용해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는 BJT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외에도 금속을 N형 반도체 재료로 가볍게 도킹하는 쇼트키 다이오드, 금속과 융합한 CMOS, 그 하위 부류인 팻이나 모스팻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과거 IBM이라는 한 기업에서 설계 제조를 전부하는 수직 계열화된 모델이 주류였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소수 엔지니어들이 기존의 거대 반도체 기업에서 퇴사해 공장 없이 반도체 설계만을 하는 팹리스 방식으로 벤처 기업들을 설립하기 시작했으며, 그 설계대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방식의 산업이 대만의 TSMC의 설립과 함께 본격화되면서 현재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방식으로 분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반도체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7년 2월 이후로는 40%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016년도 마이너스 1.1%, 2017년 1월 39.4%, 2월 54.1%, 3월 41.7%, 4월 56.9%, 5월 53.6%, 6월 52.0%, 7월 57.8%, 8월 56.8%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수출 추이는 2013년도 571억 달러, 2014년 626억 달러, 2015년 629억 달러, 2016년 622억 달러, 2017년 979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2017년 반도체 수출은 세계 경기 회복 및 IT 경기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0.7% 증가한 979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017년도 57.4%, 2018년 29.4%, 2019년 마이너스 24.8%로 확인되어 2017년에서 18년 초호황을 누린 반도체 수출은 이후 2018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의 원인은 지난 2년간 지속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조정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단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단일 품목으로 사상 처음 80억 달러대에 진입했고, 반도체 수출액은 979억 달러로 50.7%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의 38.3%를 기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부터 18년 연속 상승 중이며, 특히 2017년, 2018년에 각각 4.5%, 3.8%씩 상승하며 한국 최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반도체 수출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6년 8.3%로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품목 범위를 메모리 반도체로 좁히면 27.0%로 뛰어올라 압도적 1위를 기록합니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1년 23.9%에서 2016년 27.0%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27.0%의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 홍콩, 일본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나라 세계 수출 순위는 7위로 5%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보입니다. 홍콩이 17.0%의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대만, 싱가포르, 중국, 미국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스템 반도체 수출 시장 점유율은 중국, 홍콩, 대만 등이 상승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1년 5.4%에서 2016년 4.7%로 0.7% 하락하였습니다.
반도체 중 메모리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높은 수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강한 부분인 반도체 메모리 산업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력도 중국 등 후발국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 매출액 기준 우리 기업은 세계 메모리 시장의 63.7%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등 후발국과의 기술 격차도 현저하므로 경쟁 우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표는 한국과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정 개발 현황을 비교한 표인데요. D램을 보시면 한국 기업들은 10나노대 공정으로 제조되는 제품이 주력인 반면 중국에서는 아직 20, 30나노대 공정 양산에 성공한 기업조차 없습니다. 낸드의 경우 중국의 양쯔 메모리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나 대규모 양상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약한 부분인 시스템 반도체 공정은 크게 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와 반도체 설계를 맡는 팹리스로 나누어지는데 최근 시스템 반도체 위탁 제조 역량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설계 부분의 경쟁력은 아직 중국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2018년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업계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 말부터 7나노 공정 양산 및 수주에 성공하며 업계 1위의 TSMC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동부하이텍은 아날로그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 규모가 작아 매출 규모는 4.9억 달러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SMIC, 휴아홍 그룹 등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선도 업체들과의 기술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각 0.15, 0.18 마이크로미터와 0.35 마이크로미터 이상 부문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SMIC와 휴아홍은 2017년 세계 매출 규모 5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은 높은 편입니다. 제조 설비 없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사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만, 유럽뿐 아니라 중국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팹리스 상위 10개 기업 중 중국 기업은 2개나 되는 반면 한국 기업은 상위 50개 기업 중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중국의 하이실리콘은 하웨이 최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모바일 AP를 설계할 만큼 높은 기술력을 갖춘 반면 한국 최대 팹리스인 LG의 계열사 실리콘웍스는 2017년 약 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칠 정도로 영향력이 약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2017년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시스템 메모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매서운 추격으로 향후 지속적인 경쟁력 보유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생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설계 기술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초 기반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합니다. 또 해외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이를 낮추기 위해 국내 반도체 설계 부문 육성 및 장비 소재 부문의 자금률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세계의 반도체 시장과 괴리된 구조를 가집니다. 중장기적으로 반도체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모리 분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